Nice Game TV. 자, 킬링 캠프 시즌2 이승환 해설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뭐 계속 채팅창에서 하이라이트 페넘브라 하이라이트. 페넘브라 하이라이트. 저는 요새 좀 일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고민이 될 때면은 꼭 그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나이스 게임 TV의 역작이었죠. 네, 정말 스펙타클하게 준비해서 이게 사실은 하이라이트를 제대로 하려면 롤로아 때의 그 당당함까지 같이 편집을 해서 딱 나갔어야 되는데. 네. 준비되면 나오네. 게임 소리 들려요? 아, 7공을 해야지. 난 안 들려. 내가 안 들려서 그래. 게임 소리 안 들려가지고 막 전화해야 돼요. 게임 소리 안 들린다고. 지지거 여기 커튼을 자꾸 바람에 덜고. 뭔 소리야? 잠깐만. 뭐야 이거 뭔데? 잠깐만. 뭐야? 아니 뭐야 왜? 잠깐만 왜 떨어지는데? 잠깐만 씨. 잠깐만. 씨발. 잠깐만. 뭐야 왜? 미미짱이 떨어졌어. 잠깐만. 저게 그 혼자 나와서 공포 게임을 하는. 누구야? 저기 누가 마네킹에 가발 씌운 걸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거기다 저희가 이렇게 끈을 달아서 밖에서 이렇게 넘겨서 보여줬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몰래 카메라 준비한 거예요. 720을 해야 되는데. 문 안 잠고 있어. 무서워서 문 잠그고. 어떻게? 들어올 줄 알았어 진짜. 못 들어오게. 숨소리가 위험하네. 짜증나네 진짜. 아니 괜찮아. 창문이 안 잠겨가지고. 갤럭시 노트 2의 아이디. 그만 보죠. 예. 박스를 놓고 5편이 레전드래. 5편만 보죠. 다섯 번째 거. 너무 많이 보면 재미없으니까. 다섯 번째 게 대박이네. 뭔데요? 몰라. 표정만 봐도. 비밀번호 또 알아내려가야 되는구나. 이거 유리 부술 뻔한 거구나. 이런 캐릭터였구나. 주면인데. 배 아파.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진짜 리액션이 대단한. 아니 근데 낙엽의 3인 것 같아. 우리가 그럼 장치를 해놓고까지 진짜 꿈에도 몰랐어. 이거 막 그 스피커 같은 것도 설치해 놓고 스피커를 이렇게 발견해야 돼. 치웠어. 네. 치웠는데 하나가 더 있었어. 컴퓨터 하나를 원격으로 우리 다 퇴근했었거든요. 원격으로 PD가 컴퓨터 하나 접속해 놓고 거기서 이상한 소리 막 나게 하고 이중 트랩. 함정의 함정. 그래서 그쵸, 이런 이런 캐릭터 고생했어요. 근데 하다가 빡쳐가지고 게임을 꺼버리더라고. 뭐지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이러고. 자, 그럼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1으로 진행하는 마지막 스타리그가 끝난 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 멋진 게임이 이런 멋진 게임은 이렇게 끝까지 의리를 지켜주나 이거 좀 멋있게 지켜주는구나. 이 멋진 게임은 이렇게 의리를 안 된다. 여기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멋있네. 네, 멋있네요. 승원 형님이 이 육성을 한번. 네. 이 멋진 게임은 이렇게 끝까지 의리를 지켜주는구나 라고 집에서 혼자,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이제 가끔은 아닌데 이제 술을 먹거든요. 술 먹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예거밤 들더라고요. 드신다고. 예, 예거밤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요즘 예거밤은 자꾸 잠이 안 와서. 예거밤 먹으면 혼자 먹는데 적절한 술이 아니죠. 예거밤 마시면. 예거밤이 뭐예요? 예거밤이라고. 예거마이스트랑 예거마이스터랑 이제 그 레드불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아식스 같은 거. 아식스 같은 양주예요?
뭐 양주죠. 큐어 리큐어에다가 섞는 거예요. 예거밤. 그래서 그걸 마시면 자꾸 나가고 싶어지고 그래서 정신이 맑아져서 원래 클럽에서 밤새 춤추려고 먹는 술이에요. 그러니까 예거마이스터라는 게 그래서 이제 예거가 그런 뜻이라면서 예거마이스터라는 게 이제 뭐 사냥꾼 그러니까 좀 예거가 사냥꾼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좀 이제 밤새 이제 그 클럽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먹는. 클럽 사냥 전문이잖아요. 저 클럽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클럽. 근데 뭐 그거를 몇 병 선물 받아서 집에서 혼자 이제 홀짝홀짝 지금 다 마셨어요. 먹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드시다가 이렇게 취기가 오르면은 뭐 이런 시적인 문구나 이런 게 뭐 이렇게 떠오르시고 감성적으로 약간. 그렇죠. 새벽에 이제 많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게 새벽은 누구나 굉장히 감성적으로 만들잖아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새벽은 누구에게나 감성적이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나이가 들기 시작을 하면서 자꾸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억이 많이 쌓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아쉬웠던 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된 글을 썼다 지웠다 할 때가 되게 많고 좀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감성적인 타입이라 저런 글들을 많이 썼죠. 보이는 이미지랑 실제랑 비슷하네요. 저희 같은 사람 썼으면 중2병 걸렸다고. 저희 막 서로 디스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아직도 중2병이라고. 그런. 근데 어울리시는데? 키도 중2. 너 이 새끼야. 근데 그 또 유명한 요즘 중 무시하냐? 요즘 중2님들 죄송합니다. 요즘 중이가 씨 얼마 큰데. 그 예전에 2006년쯤인가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셨던 슬럼프 또 그 과정에 쓰셨던 글이 그러니까 선수들이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이 제대로 된 게임을 내가 제대로 해설을 못해서 전달하지 못한 게 막 너무 안타깝다 막 이런 글을 또 쓰셨다가 팬들이 또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 진짜구나. 진짜. 그때 이제 게이머들이랑 많이 친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밤새 준비를 하더라고요. 게이머 해봐서 알잖아요. 뭔가 경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긴데 나는 그냥 이렇게 집에서 TV 틀어놓고 그냥 만화책 보고 놀다가 가서 내가 하는 일이라고 가서 그냥 그 무심코 중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렇게 10가지를 준비해갖고 오는데 내가 그 10가지 중에서 2가지밖에 얘기를 못한다면은 내가 뭐 팬들은 팬들이고 그 게이머한테 제대로 뭐 이렇게 그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면목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못해도 내가 그 친구가 준비한 10가지 중에서 한 5가지 이상은 얘기를 해야 이 친구가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해설자에 대한 가장 냉혹한 평가는 선수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내가 한 경기를 해설을 이상하게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선수들이 뭐 커뮤니티인데 말은 안 하지만 선수들끼리는 이미 그게 다 공유가 되잖아요. 이 선수 연습 안 하나요? 아니 근데 어떤 놈이 그런 얘기 했는지 몰라도 저도 처음에 해설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었어요. 너무 내 마음을 몰라줘서 내가 직접 선수들의 편에서 그래서 동수는 아직도 최고 해설자는 선수 출신이어야 한다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죠. 선수 출신이 이제 선수들의 마음을 잘 아니까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이제 게임에 관련돼서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데 뭐 그런데 이 게임 출신이 아닌 사람이 또 갖고 있는 장점은 선수가 보지 않는 각도에서 또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3인 중계가 좀 이상적인 게 뭐냐면은 한쪽은 선수 출신이 아닌 사람, 한쪽은 선수 출신 사람 이런 구도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둘 다 선수 출신이면은 시종일관 게임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살아남은 이 두 조합 엄전김 그리고 이제 김철민 중창단 엠겜 중창단 동준이 김동준 이승원 이게 결국은 다 똑같은 그러네. 선수 출신. 물론 태우 형님 선수 출신이라 얘기하기 좀 애매하긴 해. 어쨌든 선수 출신 애매하죠 그 형은. 아니 애매하죠. 애매하긴 해. 어쨌든 고수 뭐 1위 찍었던 적이 있었던. 그리고 이제 장영 형님은 이제 비선수 출신, 동준이도 선수 출신이고 서원 형님도 비선수 출신. 이게 결국은 끝까지 이제 살아남아서 그 시대를 이렇게 한 아이콘이 된 조합은 그런 조합이네요. 검증된 조합.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게임을 보는 사람, 게임을 하는 사람은 게이머지만 게임을 보는 사람은 빅게이머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예, 빅게이머적인 시선으로 뭔가 얘기를 해주고 표현해주고 하는 사람은 빅게이머 출신. 그리고 이제 게이머적인 시각에서 전문적으로 이야기해줄 사람은 또 게이머 출신.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그 MSL에서 빵 터진 그거 있었잖아요. 준비해놨어요. 헤드셋 사건. 영상 볼까? 네, 준비해놨습니다. 헤드셋 사건. 그거는 MSL은 아니고요. 다른 거였나? 예, 마이너리그. 마이너리그였어요. 어쨌든 네. MBC 게임에서. 네. 상대가 서지수 선수였고. 이제 게이머는 이제 지영훈. 네. 네. 영훈이. 아니 또 검색한 거예요. 지영훈 헤드셋 사건. 거꾸로. 얼마나 진짜 예. 서지수 자, 서지수 선수 쇼핑몰 사장님. 긴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지금도 예쁘더라고요. 마이너리그 예선에서 김영미 선수 역시 같은 여자죠. 여성 저글저로 저 때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김영미 선수 2대 0으로 제압하고 그럼 이제 저 때가 한창 때죠. 근데 한창 때가 예쁜 거는 많이 좀 결정전에 얹히는 진행을 상태입니다. 아 예. 여기서부터 이제 영상의 하이라이트죠. 네. 예, 지영훈 선수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저 때 이제 화면이 좀 화질이 안 좋아서 안 웃으면서 마음을 보이는데 좀 편하게 철민이 형 하는 그런 반응이 좀 생깁니다. 눈물이 옆에서 보면 눈물이 이렇게 맺혀가지고 이미 이 코 있는 대로 흐르고 있었고. 네. 근데 여기서 누가 제일 조절을 못했어요? 제가 제일 조절을. 뭐가 지금 자세 있을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동준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 동준이는 아주 냉철한 애라서 여기서 나까지 웃으면 이게 안 된다. 와, 저 나이에. 네. 지금 계속 뭔가를 하고 있죠. 없습니다. 네. 서지수 선수가 철민이 형도 지금 여성 이제 리그가 약간 무아지경이죠. 서로 네네 뭐 이렇게. 네. 이제 정식 리그에 아래를 보면서 웃음을 참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네. 김철 캐스터가 지금 지금 눈물 닦는 거예요. 코 옆에 이제 눈물이 이렇게 흘러서 눈물 닦는 거예요. 아니, 동준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가운데 있는 죄송합니다. 눈물 닦고 있죠. 결국 카메라 넘겼어. 자, 밖에선 PD가 난리가 났어요. 아 이게 여성이자 또 사실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 네. 웬만큼 웃기지 않으면 저 정도 어느 정도 하고 진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저 지영훈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좀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방송 들어가는데 굉장히 떨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떨어갖고 입술이 바짝 말라서 입술이 막 트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오자마자 앉아서 이제 헤드셋을 이렇게 코크로 쓰고 있으니까 그 후기도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쓰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갖고 이제 FD가 마이크 헤드셋 잘못 꼈어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갖고 요렇게 옆으로 백 헤드셋으로. 저 선수의 저게 이제 데뷔작이자 이제 대표작이죠.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예선 참가하다가 결국 이제 은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사건. 한 획을 남긴 선수네요. 그래서 e스포츠 역사에 네. 저 조합을 저렇게 경험 많고 노련한 조합을 패닉 상태에 빠뜨린.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일이었죠. 네. 저 때 진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 근데 저게 이제 밖에서 PD님은 막 이렇게 막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저희야 웃으면서 보지만 PD는 완전히 식은땀 줄줄 나죠. 케이블에서는 좀 네. 그런 게 있을 그렇겠네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상적인 방송 진행이 안 되니까. 네. 방송 진행이 안 되니까 빨리 이제 다음 게임으로 선수들은 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들어가서 레디 상태인데 저희가 웃느라고 다음 걸 진행을 안 하니까 밖에서는 되게 화냈죠. 끝난 것도 좀 끝나고도 약간 뭐 어쨌든 그랬었어요. 저희들만 재밌었어요. 팬만 재밌었고. 아니 보면은 동진이는 어떻게든 뭐 진행을 막 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심을 잡아야 되는 김철민 캐스터가 눈물까지 닦으시면서 좀 웃긴 장면이 있으면 항상 그렇게 울어요, 그 형은. 되게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강민 코 풀었을 때도 울었어요. 네, 대체적으로. 야 진짜 너무 웃긴. 네.
잊을 수 없는 또 e스포츠의 또 저게 언제 적이죠? 한 몇 년 전이죠, 저게? 저게요. 저게 아마 한 5, 6, 7 이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아, 더 됐나? 저게 삼성동이니까 아마 더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진짜 오래된. 되게 오래됐죠. 네. 되게 젊었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슬퍼지네요. 그러니까. 아직도 젊습니다, 우리. 아, 그래. 저 결혼하셨잖아요. 네. 저 결혼도 못했어요.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안 한 거긴 해요. 그쵸, 사실. 안 하신 예, 것 같아요. 혼자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원래 인생 계획에서 이제 40 되면은 장가 가야지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 가야 되겠네요. 맘먹으면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맘 먹으시면 저희도 비싸거든요. 뭐라는 거야? 안 가는 거지. 이거 안다니까 이거 아는 사람들은. 누가 알아? 아니 이게 방송가 형 아니 형 안 가는 거잖아. 난 네 편이야. 형 안 가지. 못 가는 게 아니잖아. 못 간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자, 그리고 가겠습니다. 네. 또 스타크래프트 커뮤니티 PGR에서 이승원이 햇반 해설을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네. 라고 글을 올리자 이승원 본인이 직접 그대로 녹음을 해서 올렸다. 네. 이게 또 화제가 됐었죠. 자다 일어나서 좀 엉뚱하게 그런 짓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네. 혼자 사는 남자의 폐인가요? 그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그 녹음을 하면서 이게 뭐 하는 건가? 햇반을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끓는 물에 데우거나 둘 중에 하나의 테크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 전자레인지를 선택을 했고요. 햇반은 보통 500W 전자레인지에서 2분, 큰 햇반은 3분입니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는데 지금은 1000W를 선택을 해서 타이밍을 조금 일반적인 상황보다 앞당긴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세팅 자체가 철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열기 등을 통한 사고가 나지 않는 한 햇반이 실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혹여 만에 하나 밥이 되거나 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자레인지 상황착을 통해서 진행 상황을 꾸준하게 지켜보는 판단은 마치 무결점의 밥 사령관 같은 좋은 판단입니다. 전자레인지를 통한 밥짓기라는 것은 말이죠. 완벽할 수는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질거나 되게 됐다고 하더라도 쉰김치나 콩, 뭐 이런 반찬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단 말이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지금 상태에서 더 좋아진다면 예전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와. 이게 그 스타 팬분들이면 사실은 저 글만으로도 네, 음성 지원이 자동으로 자동 됐었어요. 음성 지원이 됐었는데 그거를 근데 나중에 이렇게 떡하니 그게 네, 진짜 음성 지원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다가 일어나서 한 15분 만에 녹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이 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래요. 재밌습니다. 화법이 네. 되게 놀라운 화법을. 일단 자, 톤이 워낙에 안정적이고 목소리 톤이 이제 약간 중저음인데다가 발음이 굉장히 또렷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뢰감을 주는 그런 목소리거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거기다가 햇반을 딱 집어넣으니까 햇반 진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거기다가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말하고 좀 쉬었다가 생각하고 또 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은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는 누구이고 여기 어디지? 얘기가 왜 나왔지? 산으로 많이 가죠. 이렇게 되는데 승원이 형 말하는 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안정된 톤으로 그리고 다 이야기가 연결이 돼 있어. 신기하게. 와.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원래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던 게 너 말 똑바로 해라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였는데 제가 강원도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투리를 되게 심하게 썼었어요. 강원도 사투리를. 그래서 강원도 사투리를 쓰는 데다가 목소리도 별로 안 크고 목소리는 좀 굵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 옆에서 얘기를 해도 사람이 못 알아듣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약간 웅얼웅얼거리고 예, 많이 웅얼거리고 이랬었는데 이제 이게 사회 나와서 고쳐지더라고요. 내가 말을 좀 똑바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내가 표현을 해내지 못하면 이 사람이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를 거고 내가 원하는 걸 이 사람한테서 받아내지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책 읽고 연습한 거예요. 이거. 그럼 중계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거를 준비를 사회생활을 위해서. 사회생활을 위해서. 근데 나도 닮아간다니까. 나도 연습했어. 저도. 그죠. 다들 연습하잖아요. 연습 안 하나요? 이해설 연습 안 하나요? 저는 지금입니다. 사실 저도 연습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평상시에는 친구들하고 그냥 얘기하고 이럴 때는
또렷한 발음으로 얘기하는 거가 왠지 좀 민망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말끝이 좀 흐리고 이런 게 좀 더 자연스럽다고 내 스스로가 느끼게 마련이거든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근데 이제 나도 이제 뭐 게임 중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연습을 했죠. 그러면서 네. 좀 뭐 책도 보고 어떻게 해라. 그러면서 좀 더 톤도 안정적으로 되고 발음도 좀 또렷하게 되고 연습 저도 많이 했어요. 책을 그럼 그냥 읽어요? 책을 읽는 거도 있었고 저는 그냥 그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어체로 되어 있는 아. 구어체로 되어 있는 대사를 네. 문어체가 아니라 문어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그냥 인문학 서적 같은 경우는 네. 글을 위한 글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대화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소설 같은 경우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이런 그 포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어체가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마치 소설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걸 마치 내 얘기처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일종의 연기 연습, 뭐 예, 대본 그런 거 리딩 비슷하게. 이렇게. 어차피 중계라는 것도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럴 때 조금 더 강조하면 되겠고 이럴 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이 사람이 알아듣기 참 쉽지 않겠나라는 연습을 되게 오래 했었어요. 그게 이제 말 웅얼거리는 게 컴플렉스였어가지고 그걸 오히려 이겨내시고. 확실히 그 웅얼거리는 거랑 혀가 약간 짧은 거는 연습을 통해서 커버가 돼요. 네 연습이 되면 돼요. 사투리도 그렇고. 사장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연습 많이 하셔서 지금 경영에 매진. 그러니까 이거는 전달력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지만 전달력만으로는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달력만으로는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이 갈수록 이제 한물 간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니 그런 걸 느끼세요? 오래됐죠. 느낀 지 오래됐어요. 지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그 햇반 네. 잘 들었고 이제 LOL 관련해서 팍스 잭스를 구매하는 등 모든 챔프와 모든 스킨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LOL을 즐겼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진짜요? LOL 방송을 안 시켜서 LOL은 접은 것으로 파악됨. 맞아요. 바로 쿨하게 인정을 해버리면 이게 사실은 증거가 트위터에 LOL을 방송 안 시켜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저도 계속 관심 있게 해서 봤어하는 게 타 커뮤니티에서 이제 해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승원 해설 준비도 되셨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왜 안 되냐 그래서 팬들이 막 많이 또 물어봤어요. 커뮤니티에서나 아니면 트윗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윗에 저렇게 한번 남기셨었고 최근에 했던 인터뷰에서 이제 스킨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도 명확히 다시 한번 직접 말씀을 해주셨었고. 네. 뭐 LOL은 지금 하고 있는 뭐 동준이라든가 미니가 워낙 잘하고 있고요. 예,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워낙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잘할 수 있겠죠. 더 잘할 수 있는 친구와 아주 잘하고 있는 친구. 바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둘이 호흡만 잘 맞추면은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게임도 워낙 잘하던 친구들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이 잘 하고 있는 리그에 제가 뭐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이제 LOL이 더 커져서 이제 LOL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짜 많아지고 그들이 소화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지금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소화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된다면은 그때 기회가 돌아오면 모를까. 제가 뭐 직접 요구해서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 무조건 나를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한 번도 중계는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네, 중계 준비만 잘할 자신은 있죠. 뭐 언제나 자신은 있죠. 네, 자신 없는데 준비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준비하다 보면 또 자신감도 생기고 또 오래 해왔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슈퍼스타에 지금 참가자수 받고 여러분들 슈퍼스타일 참가 접수 받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세요. 해설자 중계진들을 네. 비게이머 중에 네. 이제 좀 제아의 고수들을 좀 찾는 네.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슈퍼스타 K를 패러디를 해서 네. 슈퍼스타 L을 참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심사는 누가 하나요? 그럼 저희가 하는 거죠. 저희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입맛에 맞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죠. 네. 네. 인터넷 방송에 적합한. 그래도 나름대로 되게 엄격합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그 초창기에 나이스 게임 초창기 때 인터넷 방송이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가 너무 싫어서 네. 막 표준어 공부 이런 거를 되게 타이트하게 막 그 중계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그 제자였죠. 네. 근데 욕하던데요 아까 보니까. 그게 이제 그걸 다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게. 저 비디오 게임 혼자 그럼요. 개인 방송이니까 저거는. 네. 근데 어쨌든 기본을 알고
그렇게 쓰는 거하고 모르고 쓰는 거하고는 분명히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인터넷 방송은 너무 재밌게 하는데 우린 막 딱딱하게 막 이렇게 돼서 좀 우리도 좀 자연스럽게 가자.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풀어놓은 상태죠.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랑 이렇게 저렇게 승리를 할 수 향한 있는 거랑 갈증의 소연. 헛! 개! 수! 뭐야 저게 왜 이거 우리 교육받은 게 저런 발음을 정확하게 개. 개 전달력이 아주 아이니까 그렇죠. 아이니까 개 네. 좀 자유롭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터넷 방송은 그 일반 그 케이블 방송이나 뭐 이런 그 공중파 이런 거보다 그렇게 딱딱하게 룰을 지켜서 그 안에서 뭔가를 추구하는 것보다 좀 창의적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막 표준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한 했었죠. 네. 국외음악 이런 거 되게 신경 쓰고. 그러니까 중계하는 거 들어보면 표준어를 굉장히 한 80% 이상은 표준어를 쓰는 중계진. 해설자들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네. 진행하는 사람들은 제가 워낙에 그거에 대해 민감했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아무튼 방송을 안 시키는 LOL은 지금 아예 게임을 하지 않고 있다. 예, 아예 게임 안 한 지는 좀 됐죠. 하지만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다. 그렇죠. 스킨도 계속 사요. 게임을 안 하는데 이제 새로 패치되고 이러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 뭐 호갱? 약간 그런 심지어 게임도 안 하면서 게임도 안 하는데 그 스킨 사고 그랬죠. 그 팍스잭스는 북미 때 샀어요. 북미 때 그냥 거기 이베이 가서 그때는 얼마 주고 샀는지 몰라도 팍스잭스는 그때 한 몇 번 입찰해서 샀어요. 비싸게 주고 사셨겠군요. 비싸게 주고 샀을 거예요. 10만 원 단위 위에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떤 기억이 안. 팍스잭스 이렇게 삿가 쓰고 이렇게 빼빼로 같은 거 들고 있는. 네. 잭스를 잘하시나요? 잭스를 좋아했어요 원래. 원래 잭스가 좀 이렇게 마이너한 챔프였을 때부터 잭스를 좋아했고. 그때는 건블레이드가 좋았을 때 필템이었죠. 구인수 건블레이드가 필이었죠. 그럴 때는 다찌룬 끼고 다찌게. 맞아. 네. 해피 나올 때마다 터지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동그랗게 뭐 이렇게 생기면서 그게 이제 차면은 눌러서 스턴 시키고 네, 때리고. 맞아. 회피 룬을 끼고 했었던 그 시절이네요. 마방 물방 올라갈 때마다 방어력 막 높아지는 궁도 그런 개념이었어가지고 나름 잘 파다 보면 좋은 캐릭터였는데. 맞아. 그때는 건불하고 구인수가 코어템이었던 시절. 건불 구인수 그 두 가지 공템만 껴도 알아서 이제 방어력은 올라가니까 가서 딱 멈춰놓고 3타로 계속 즐겨 맞아. 패다 보면 죽었고. 그거랑 이제 리신. 리신에서 진짜 북미 애들한테 얼마나 많은 욕을 들었는지 너무 못한다고. 너무 못해가지고 막 항상 리포트 당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카너 처음 나왔을 때 이제 OP가 아니었던 시절에 스카너 처음 나왔을 때 그거 이제 세트로 사가지고 하다가 외국에 사는 한국 애였을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임 나갈 때 병신전갈. 영어로 네. BYUNGSIN. 애들이랑 그때 이제 스카너가 되게 나오자마자는 안 좋았었거든요. 안 좋았어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다가 내가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제 프로필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병신전갈. 외국 애들이 이제 얘기하는 톤으로 해서,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약간 재미고포 톤으로 이렇게 병신전갈. 그랬었어요. 되게 안 좋은 전갈이었죠. 그렇군요. 아무튼 LOL 뭐 사실 지금 나이스게임 TV는 LOL 팬들이 주로 이제 시청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승원 해설이 LOL로도 해설을 하는 거를 보고 싶어. 저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고요. 저희가 나이스게임 TV가 빨리 커서 이승원 해설의 몸값을 맞출 수 있어요. 섭외를. 지금은 이게 안 맞아서 빨리 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건 또 보죠. 2010년 1월 스폰서 문제로 2주 동안 연기됐었던 네이트 MSL이 이게 네이트 MSL이 또 나오네요. 네. 당대 최고의 선수 이재동, 이용호의 결승 대진이 완성되면서 모든 e스포츠의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 네. 결승 게임 내용도 무협지의 진인들 간의 대결을 연상케 하는 역대 최고급 결승 내용이 나왔으나 3경기 도중 온풍기 때문에 정전이 돼버리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짐. 모든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통틀어 유일하게 쓰던 온풍기 사건으로 회자됨. 야, 이거는 진짜 인생의 흑역사죠. 그 뭐 사실은
본인이 잘못한 건 없지만. 네. 근데 여러 가지로 참 무리수가 많이 따랐어요. 그때 이제 네이트 MSL 때 원래 이제 MSL을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그 진행하던 PD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고 그렇죠. 새로운 PD가 약간 낙하산 개념으로 왔는데 그 PD랑 저랑 부딪히는 부분도 되게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PD 분을 잘 알거든요. 잘은 저도 알거든요. 아 그래요? 네. 누군데요? 그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실명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이제는 악감정은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랑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회의 시간에 맨날 이제 서로 투닥투닥 싸우고 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게 저랑 많이 부딪혔냐면은 영호가 이 결승전에 올라가기 일보 직전에 구현이랑 이제 김구현이랑 경기를 했었는데 화면 오버랩.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화면을 오버랩 시킨다거나 저는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고 게임은 그 자체로 어차피 이기는 선수가 있으면 지는 선수도 있다. 이기는 팬의 선수도 있고 지는 선수의 팬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게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띄워야 되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리쌍록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영호와 이재동이 만나면 리쌍록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리쌍록이 만들어졌다고 거기다 리쌍록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만나. 그게 당장 만나. 그게 정말 그 그때 무게감을 뚝 떨어뜨린. 그 우리 스타일인데? 그 논란이 됐던 것들이. 근데 그거 했었어요? 그거 예고편 달 뜨고 진짜로? 리쌍이라고 리쌍으로 틀었어? 우리 지금 만나. 그러면서 정말 원래 같았으면은 막 어떤 대규모 혈투, 막 그러니까 전쟁, 막 이런 스펙타클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당장 만나 이렇게 나온. 진짜로? 예고편이.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컨셉이 잘 안 맞았어요. 그렇구나. 프로그램 컨셉 제가 여지껏 MSL 안에서 추구해 왔었던 이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훨씬 제가 MSL 관련된 개인 리그는 오래 진행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의견을 내고 이런 건 이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예전 MSL에서는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이 사람한테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너는 어차피 진행자 아니냐. 네가 몇 년이 됐든 내가 PD야. 이런 내 색깔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결승까지 갔고 결승을 MBC 본사에서 했었죠. 그렇죠. 예, 거기서 본사에서 하다가 이제 온풍기가 빵 그것 때문에. 온풍기 때문에 전원이 내려가는 건 나이스 게임 TV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난로를 켜서 전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죠? 여기서는 빈번한데 그때 뭐 사실 어쨌든 방송을 만들고 그거를 주도해 나가는 PD의 역할이 맞긴 합니다만 결과가 좋았으면 사실 뭐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어 결과만 좋았으면 사실은 오케이인데 그렇죠. 뭐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사실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나름대로의 그 과정도 사실 그 과정이 아까 얘기했었던 오버랩되는 이런 그거나 그런 과정 자체가 다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고 다른 출연진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사람의 권한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리고 PD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개념 자체가 틀린 개념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대로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갑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고가 그분이 낸 건 아니지만 그런 사고가 나면서 그분은 결론적으로 네이트 MSL이 마지막 개인 리그 프로그램이 됐어요. 하자마자? 예, 그게 이제 사고가 크게 터져가지고 그분은 다른 팀으로 이제 전출을 가셨고 와. 그랬었죠. 생방송 중에서 정전이 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희는 뭐 가끔. 아니 롤드컵도 인터넷이 인터넷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는 전원이 전체가 다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중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맵 다 7시에서 치고받고 하고 있었는데 영호는 자원 다 떨어지고 있는 병력 다 끌고 마지막 한타를 얘는 7시만 밀면 되니까 7시만 밀면 되는데 제동이는 울트라 몇 개에다가 디팔러 한 2기 정도 그쪽 지역으로 모이고 있었고 자 싸우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뻥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원이 나갈 때 특유의 음이 있어요. 붕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까만 화면이 다라락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만 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관중석에서 마치 이제 저기 헤일이 몰려오는데 우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중계진 화면으로.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사고였던 게 그랬다가 암전된 상황에서 자막만 떠 있었다가 급해서 컷은 넘겼는데 자막을 못 봐서 관중석 나갔는데 자막 떠 있다가 그거 빠지고 다시 중계진으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제가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선수들 컴퓨터만 나간 거예요? 거기 있는 거의 이제 그러니까 선수 컴퓨터 그 전원 관련된 것들이 다 물려 있었던 옵저버 컴퓨터 뭐 이렇게 스캔 화면 다 나간 거예요. 다 나가고. 그리고 다행이네. 카메라는 안 나온 거 다행. 그거는 이제 그쪽 다른 전략을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온에어단하고는 이제 별개인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더 문제다라고 지적됐던 거는 야외 행사에서 사실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나마 또
가만히 될 텐데 계속 방송 돌리는 데서 그런 전기 관련된 사고가 났으면 얼마나 좀 대비가 안 됐던 거냐. 근데 거기다 또 이게 더 이제 회자됐었던 거는 그동안 이제 MBC 게임이 그 전도를 결승전이 계속 흥행에 관객물에 이제 실패를 하면서 MBC 게임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온게임 내선 결승전 대준이 계속 좋았고 네. MBC 게임은 결승전 대준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승전이 누가 올라올지 모르고 일단 장소를 실내에서 하겠다. 이거를 먼저 딱 얘기하고 그때 이제 스타 MSL 팬들은 이 무슨 소리냐. 거기다가 뭐 초대권을 보내겠다. 누구나 들어올 수 없게 너무 협소한 공간에서 하게 되니까. 근데 이재동 대 이용호가 딱 붙어버리는. 당대 최고의. 그거였으면 어디를 구했어도 사람들 미어터졌을 텐데. 게임에서 만들고 싶어도 그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대진이 딱 나왔는데 결과가 이미 뭐 실내에서 하기로 했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안 되니까 뭐 초대권을 보내서 뭐 커뮤니티 몇 장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네, 그런 행정 자체가 다 안 좋았었어요. 별로였었죠. 그러면 그거 심판이 승부는 어떻게 했어요? 우세승을 또 네, 우세승을 거기서 선언을 해버렸죠. 우세승이 또 거기서 그것도 문제인데 거기서 우세승을 주면서 그때 이용호 아버지인가요? 네. 이용호 선수 아버지가 또 항의하고 진짜 심하게 항의하셨죠. 저희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장근 목사장님 그분이 이제 와서 이제 사과하고 막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일이 지금 나이스 게임 TV가 일 터지는 거가 하루에 빡빡빡빡 다 터져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그 참사죠, 참사. 참사. 준비를 안 했어요. 예비 전력을 준비했었으면 그 사건이 안 일어나요. 근데 예비 전력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러면서 그 사건이 터진 거죠. 우승은 누가 했죠? 우승은 결국 제동이가 먹었죠. 우세승. 그래서 그게 결국은 뭐 그렇게 어떻게 됐어도 우세승이라는 거에 또 이제 논란에 불을 이제 확 붙여버린. 거기서 그냥 깔끔하게 재경기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선수들한테 미안하다는데 이거는 승부를 우세승 이런 걸 줄 수 없다. 그리고 그냥 재경기를 딱 했으면 불만이 있든 뭐라도 그것도 선수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걸 받아서 재경기를 했을 텐데 네. 그때 이제 우세승 물론 그건 또 캐스파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네, MBC 게임이 네. 한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PD님의 잘못이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럼요. MBC 게임의 잘못이 아닌 부분도 있는데 그게 모든 게 복합적으로 그 하루에 다 터져버렸어. 그렇죠. 뭐 선수들도 잘못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승 트로피를 쥔 선수든 우승 트로피를 쥐지 않은 선수들한테나 모두 다 피해였고, 맞아요. 예, 관중들도 역시 이제 다 피해자였고. 뭐 저희들도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갑자기 막 얻어진 이렇게 사고니까 되게 좀 상처받은 사람들만 즐비한 이런 그 말 그대로의 참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승전이 딱 끝나면은 전체 회식도 하고 네. 어쨌든 수고했다, 잘됐다, 잘못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그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분위기는 뭐 완전히 초상집이었죠. 회식 같은 것도 생각도 못했겠네. 회식은 했어요. 결국 다 모여가지고 그 관련된 사람들 다 그 자리에서 또 지탄받고 저는 저기 구석 자리에서 혼자 울고 막 울었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네. 이 네이티브 SL 하고 할 때 이제 PD랑 사이도 안 좋고 계속 트러블 같은 것들이 계속 네, 모든 게 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거봐 이렇게 잘 안 될 거면서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서 뭐 되게 좀 기억에 남는 흑역사죠. 이제 정전록은 정전록. 네. 정말 앞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결승전 준비 철저하게 하게 하고 이제 어떤 사고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마인드로 중무장이 됐었어요. MBC 게임이. 이때 이후에 아레나 결승전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 전이었어요. 아레나가 전. 예. 아레나 결승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서. 아 예. 아레나 결승 재밌었죠. 아레나 결승 왜요? 그때 이원 중계라는 거를 했는데 이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원이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패션 아레나 수영복 패션쇼. 잠실에서 그 한강 그쪽에서 무대를 하나 더 해서 그쪽에서는 패션쇼 겸 무대를 돌리고 또 결승 현장이 따로 있고 두 개를 따로 이렇게 했는데 그날 비도 막 비가 왔어. 오고 이래가지고 관객이 아무도 그 패션쇼를 중계한 거야 그걸? 네 그걸 같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의자 쫙 깔아놨는데 의자에 아무도 없고 비는 오고 앞줄에 그 아직도 계속 팬들 얘기 아레나 상무님 이렇게 약간 표정 이렇게 그드셔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잡히고 아마 그때 때문에 아마 네이트 MSL이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실내에서 하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 오프라인을 했다가 또 관객 못 모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그것도 어떤 한 사람의 독자적인 주장이었어요. 그 PD가 아니라 그 PD보다 높으신 분이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비용 절감. 비용 절감. 비용 절감은 공감합니다. 비용이 절감해야죠. 근데 좋은 대진이 나왔으면은 그 좋은 대진을 활용을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대진 나올 줄 알았나? 네. 나는 뭐 어쨌든 MBC 본사를 대여한 거라서 취소하고 다른 데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뭐 난 누가 붙는지 상관없다. 여기서 좀 제일 싸게 하자 이런 주의였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MC 게임도 참 큰 회사지만 살림살이는 참 팍팍했어요. 네. 살림살이는 팍팍했죠. 소규모 회사였고. 참 온게임넷이 그렇다 살림살이가 막 펑펑 쓰고 이렇지도 사실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온게임넷이 좋은 점은 항상 뭔가 좀 바꾸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이런 정신이 좀 있어요. 개척자 정신이 좀 있어요. 온게임넷은. 그런 면이 저는 되게 좋은데 MBC 게임 같은 경우는 일단 뭔가 누가 검증을 해놓은 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약간 이 두 번째 이렇게 좀 도전자가 아니라 남들이 이제 이렇게 이미 두드려 본 길을 가려고 하는 좀 안전한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예전에 이제 뭐 들은 얘기인데 MC 게임에 장재영만한 사람이 없어서 장재영 혼자서 하다가 결국은 장재영 높은 자리로 가면서 새로운 것 도전이나 시도나 이런 것들이 계속 힘들어진다. 그 장재영 PD님이 그 프라임 리그도 다 했죠. 그러니까는 MBC 게임에서 잘 됐었던 것들이 대부분 그 장재영 팀장 지금의 이제 그분이 PD일 때 이렇게 했었던 것들 모든 히트작이 그분 그 외에는 히트작이 별로 없는. 그래서 좀 그런 얘기들을 관계자들한테 MC 게임에 장재혁 같은 사람 한 명만 더 있어도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좋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전 장재혁이라는 분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평가가 다들 막 이렇게 되게 좋더라고요. 좋죠. 예, 되게 좀 똑똑한 분이죠.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어떤 넘치는 열정도 있었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MBC 게임이 조금 더 이제 잘 됐었고 이랬었는데 뭐 이젠 옛날 얘기니까.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이야기입니다. 네. 12월 9일 어제죠. 온게임내 프로레드 캐스터 없이 김정민 해설가 2인 중계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시적인 표현, 끊임없이 이어지는 말솜씨, e스포츠 해설의 본자 승원자. 어제도 끊임없는 시적인 표현이 계속 나왔었나요? 아니요. 네, 여기까지 새로운 시도를 하면 끝이거든요. 어제 얘기 좀. 예, 어제 그러니까 2인 중계를 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스타크래프트 2 리그를 중계하는 데 있어서 3인 중계를 절대 안 하잖아요. 2인 중계를 하는데 그런 어떤 분위기를 내기를 또 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둘이 이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다 더 게임에 관련된 뭐 이슈들이라든가 게임에 관련된 뭐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더 풍부하게 둘이 얘기하면 더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 생각에서 시도를 한 거고 일단 캐스터 없이 뭔가 이제 해설자 둘이서 말을 맞춰서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해설자고 김정민도 해설자고 한데 그렇게 이제 둘이 하다 보면은 방송 진행적인 측면이 많이 약해서 어제 했었던 방송은 좀 많이 어수선했어요. 일단은 뭐 PD 콜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뭐 들어가고 뭐 사인하고 이러면은 이게 말을 하면서 이걸 들어야 되거든요. 캐스터는. 근데 그거를 이제 노련해지면은 듣고 이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게 사실 씹히기가 되게 쉽죠. 네. 그래서 귀에서 뭐 다음 거는 뭐 볼게요 승원 씨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대답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네, 해설자로서의 경력이 저는 오래된 것이 사실 진행 쪽으로의 경력은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과 해설을 동시에 소화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뭐 하다 보면 2인 중계도 좀 재밌어질 것 같아요. 조금 여유 있게 하다 보면은 이제 진행도 잘 되고 호흡을 이렇게 맞춰보는 게 3인보다는 2인이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좋은 호흡을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예. 또 정민이랑 또 친하기도 하고 정민이가 방송도 좀 잘하는 친구라서 예. 사실 그리고 뭐 내적인 퀄리티로 봤을 때는 이전에도 온게임넷에서는 김정민 MBC 게임에서 뭐 이승원 해서 둘이 최고다. 둘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환상의 조합이 많이 나왔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경험만 좀 붙으면 환상의 조합이 진짜 나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온게임넷의 새로운 시도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번 프로리그는 계속 2인 중계 컨셉으로
예, 한 회만. 한 회만. 나머지 3회는 전부 다 이제 정통 중계로 하고 한 회만 실험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응이 좋으면은 다 갈 수도 있겠네요.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용준이 형님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그냥 한 해 정도만 이제 맨날 똑같은 음식 먹다가 이제 저희는 약간 라면 같은 느낌인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부를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3부에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했었던 질문 위주로 3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킬링캠프 시즌2 이승환 해설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